안녕하십니까. 합의와 소송 팁입니다. 오늘 강의는 교통사고, 형사합의, 가해자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 라고 했을 때, 자, 사고가 발생합니다. 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겠죠. 자, 조사를 받고 나면, 자, 12대 중과실. 자, 그 다음에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에서도 음주, 도주. 자, 특히 이런 사건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가 이런 사고를 일으켰다 하면 실질적으로 형사적 책임을 집니다. 이때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으면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나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나옵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6주 이상 10주 미만 하면 통상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의 6주에서 10주 미만일 경우에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의 교통사고 처리지원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지급이 됩니다. 합의를 볼 때 최대 금액입니다. 요거는 최대 금액이 1,000에서 3,000만 원 정도라는 거고, 10주 이상 20주 미만 한 5,000만 원 정도의 형사 합의금이 최대 금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20주 이상은 1억 원. 이렇게 금액이 최대 한도로 정해져 있는데, 최근 운전자 보험에서는 20주부터 25주가 1억이고 25주 이상은 얼마냐 하면 2억 원. 다시 말해서 25주 이상은 거의 사지마비 식물인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사망일 때 2억 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 사실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으면 이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금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갑이 가해자인지 갑이 피해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합의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이런 건 잘라주는 거죠. 네. 이 정도만 지울까? 12대 중과실에서 중앙선 침범을 했다고 합시다. 침범을 하고 이 피해자가 1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시다. 자, 12주 진단을 받았어요. 자, 운전자 보험에서 12주 진단이면 최대 금액이 합의금이 5,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자, 피해자는 12주 진단에 민사적 손해배상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을 가입했으면. 그러면 이 형사합의금은 실질적으로 별도의 금액이기 때문에 민사적 손해를 다 받고, 또 가해자가 중앙선 침범을 했으면 12주 진단이면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으면 5,000만 원이나 해당되는 이 돈을 운전자 보험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 가해자는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가능하지만 공탁도 가능합니다. 자, 또 하나의 가변성이 있는데, 자, 합의를 보지 않았다. 두 번째, 공탁도 하지 않았다. 이 경우에 가해자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경우의 수. 가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뭘까요?
구속, 실형, 다시 말해서 금고형, 징역형. 자, 행사재판에서 판결문에 나오는 것은 벌금형, 집행유예, 그리고 실형, 금고형, 그 다음에 징역형. 자,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 지원됩니다. 만약에 합의 안 보고 공탁 안 했고 했을 때, 자, 재판부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리고 이 벌금형은 교통사고 운전자 보험에서 벌금형에 대해서 벌금을 지원해 줍니다. 뭐 집행유예는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피해자한테도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그냥 집행유예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말해서 금고형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해자는 실형, 즉 말해서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러면 가해자는 굳이 피해자하고 어렵게 합의를 보고자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리 되면 제가 말씀드린 피해자가 갑이냐, 이제 가해자가 갑이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맡아서 이것을 처리할 때 가해자가 이것을 다 알고 실질적으로 행사합의 안 봐도 돼요. 한도가 5천인데 한 2천만 원 합의 볼게요. 가해자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험사에서 가해자, 정말 운전자 보험의 피보험자가 이번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 이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안 나올 수도 있고요. 합의가 잘못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한도만큼 이렇게 나오면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등등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이 가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해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한도가 5천만 원인데 12주 진단에 중앙선 침범에 합의금이 5천만 원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지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합의를 5천만 원에 받는데 만약에 운전자 보험에서 5천만 원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매우 불안한 거죠.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사 단계에서 합의를 보고 합의서가 검찰로 제출이 되면 기소유예도 될 수 있고 그 행량 구형이 적게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금액을 떨어뜨렸어. 2천만 원 합의 보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한도는 5천인데 불안하니까 2천에 합의 보겠습니다. 1천만 원에 합의 보겠습니다. 합의를 받다가 돈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매우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그냥 판결을 받았어.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고 집행유예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특별한 가중처벌이 없고 사고 조치를 잘했고 했으면 중앙선 침범에서 12주 진단에 5천만 원이면 경험칙상으로 봤을 때 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확률이 매우 높다. 다만 실행의 확률도 일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고일 때 아예 사망사고인 경우에는 당연히 실형을 받죠. 무조건 실형이에요. 합의를 보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걸 제외하고 12대 중과실의 단일 사고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해자가 오히려 갑이 되어서 피해자에게 합의 안 봐요. 왜 전화하셨어요? 합의 안 본다니까요? 라고 피해자가 오히려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해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자, 이럴 때 실질적으로 이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형사 합의를 봐주는 부분에서 변호사는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이 가해자가 이렇게 대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 입장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피해자는 어떻게 가해자에게 대처할 것이냐를 이제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 들어가면 최대 한도인 금액을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해자도 대처할 수 있고 피해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을 일반인들이 찾아서 행사 합의를 보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복잡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통사고가 나면, 특히 형사 합의가 필요하면, 그리고 법정 변호가 필요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가해자는 정상적인 형사 합의를 보고, 그리고 충분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나오는 형사 합의금 전체를 피해자한테 지급하고, 또 피해자는 흡족하게 처벌 불원서라는 게 있어요.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게끔 원한다는 처벌 불원서도 제출하고, 그래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최대의 금액을, 행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처리하려면 전문 변호사가 꼭 필요하다, 교통사고 변호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한참 지난 후에 가해자와 피해자와 분쟁이 있고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연락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일찌감치 사고가 나면 먼저 교통사고 변호사하고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